네, 헤라님. 지금 그 수박 당도 감별 사이트라는 네. 되게 빵 터졌는데 근래에 본 기사 중에 좀 가장 재밌는 기사였는데 수박 당도 감별 사이트라는 그 사이트가 등장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사이트냐 하면 한겨레 신문 출신의 한 기자분께서 만든 사이트인데 이게 이른바 이제 비명계 의원을 감별하는 사이트라고 해요. 그래서 민주당의 그 168명의 의원들 이름을 쭉 이렇게 다 나열을 해놓고 비명계 활동을 했을수록 거기에 이제 가산점이 추가돼서 당도가 올라간다고 합니다. 수박의 당도가. 당도 올라가면 좋은 거 아니야? 현실에서의 수박은 이제 당도가 올라가면 좋지만 여기서는 이제 당도가 높을수록 축출의 대상자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뭐 정청래 의원 같은 경우는 당도 0, 네, 수박 당도 0. 그리고 뭐 이원흑 의원이나 뭐 서른 의원 같은 그런 비명계 의원은 당도 5. 고민정 의원처럼 약간 아리까리하다 하는 분들은 당도 2를 기록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지금 이 사이트가 강성 지지자들 사이에서 호응을 얻고 있다고 하는데 헤라님 이 기사에 대해서 어떻게 보셨는지. 그러니까 머리로는 모르는데 몸은 알고 있는 거야. 수박이 당도가 높은 걸 먹어요? 낮은 걸 먹어요? 높은 걸 먹죠. 네. 그러니까 높은 게 좋은 거거든 사실은. 근데 왜 높은 쪽에 비명계 의원들을 놨어? 그러니까 그리고 나쁘다고 하는데 몸은 그게 좋은 걸 알고 그렇게 놓은 거야. 비유가 진짜 그런 거. 그렇잖아. 네. 차라리 자기들이 진짜 그렇게 믿는다면 정청래 5. 그럼 비명계 조홍천 이런 사람을 0 이렇게 뒀어야 돼. 그래 맛없는 수박이잖아. 근데 수박 당도가 높을수록 좋다고. 당도 높으면 많이 먹히는 거고 국민들이 좋아하는 거고, 그렇지? 좋은 거야. 자기들한테 이로운 거야. 사람들은 이래서 인생을 잘못 사는 거야. 자기 인생에 원수가 하나도 없기를 바래. 즉 자기한테 반대되고 지적하고 비판하고 이런 사람이 하나도 없기를 바래. 그런 사람은 쓸모없는 사람 돼요. 이재명 대표가 여기까지 흑수저에서 올라온 건 수많은 비판과 역경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그걸 해치고 흑수저가, 그치? 대선 후보까지 올라온 거야. 비행기가 나를 때 저항이 꼭 필요해. 저항 없으면 못 떠요. 그래서 옛 속담에 있지. 원수가 은인이라고. 근데 사람들은 머리로만 알지 몸은 원수는 원수라고. 안 보려고 그래요. 저항이 없으면 못 날듯이 이재명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없었으면 여기까지 못 온 거야. 수많은 역경이 그를 성장시키게 했는데 마지막 관문인 수박이라고 하는 사람들이 바로 그 사람들이야. 봐, 이번에도 수박의 역할이 민주당에 혁혁한 공을 세웠어. 가결을 시켰잖아요. 가결시켜 주니까 원래 무서워서 영장실질심사에 안 나가고 싶었던 거야, 이재명 대표는. 그래서 불체포 특권 뒤에 숨으려고 했던 걸 끌어낸 게 비명계야. 그 체포동의안이 가결된 거는 비명계잖아, 그치? 가결이 되니까 할 수 없이 갔지만 영장실질심사 가서 그게 기각됐어, 법원에서. 오히려 반전의 기회를 그렇지. 자기들이 방탄했다면 불체포 특권대에 숨었다면 이재명 대표가 지금처럼 그렇게 당당하게 나 봐라. 이제는 너무 당당하더라고 보니까. SNS에서 그렇게 나오는데 보니까 무슨 자기가 애국한 것처럼. 대단하셔. 영장실질심사 기각 한번 받은 걸 갖고 모든 죄는 없고 자기는 애국자고 이런 거 마냥 정신승리 하도록 그렇게 장을 깔아준 게 비명계 아닙니까? 그러니까 결과적으로 현실에서 보면 나에게 굉장히 힘을 준 거야. 나를 도와준 은인이라고. 근데 현실에서는 죽이고 싶지. 왼수로 보이지. 근데 이게 정치인뿐이 아니라 우리 국민들이 그걸 알아야 돼. 자식들이 왼수야. 날 힘들게 할 때. 징징거리고 해달라고 할 때. 하지만 그 자식들 때문에 내가 포기를 못하고 죽어도 일을 하고 죽고 싶은데 자살하고 싶은데 자살을 못했어. 애들 놓고 어떻게 죽어. 내 목숨을 살려준 은인인 거지 또. 자식들도 마찬가지야. 그렇게 잔소리하고 혼내키는 부모가 왼수 같겠지만 그렇게 해서 자기를 채찍질해서 부모한테 잘 보려고 공부 열심히 하고 부모가 잔소리하니까 그걸 받아들여서 힘들지만 원수를 은인으로 알고 받아들인 거야. 마음은 원수 같은 마음이지만 자기를 성장시켰어. 근데 그 은인의 그 원수를 알지 못하고 막 부모가 잔소리한다고 죽이거나 자식이 꼴보기 갖다 버리고 인생을 막 살거나 이러면 다 망쳐지지. 원수가 아닌 은인으로 알고, 여기서 원수란 현실적인 머리의 원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원수 같은 마음이 올라와. 날 괴롭혀서. 가장 괴롭히는 게 가만히 봐. 가장 사랑하는 사람이지. 가해자로 느껴지는 사람을. 그렇지. 나를 가해하는 사람으로 느껴. 누가 제일 가해자로 느껴지냐? 어릴 때 부모야. 부모는 자식이 왼수라고 하잖아. 자기를 제일 괴롭혀. 은인이라 그래. 성장시켜 주려고. 자라서는 배우자야. 그렇잖아. 항상 이혼하고 할 때 왼수라고 하는데 그 원수를
원수의 말을 들어줄 때 괴롭지만 내가 성장하고 내가 좋아지고 이걸 알아야 돼. 이재명 대표한테 수박은 원수야. 네. 괴로우니까. 네. 개딸들이 같이 싸워주니까 개딸은 내 편 같고 수박은 원수 같아. 근데 은인과 원수가 하나라고. 그래서 수박이 은인인 거야. 개딸 말 듣고 그냥 불체포 특권 계속 방탄. 민주당은 계속 쪼그라져서 이재명 사당이 돼서 없어져야 돼. 개딸 당으로 바꿔야 된다고. 근데 비명계에 의해서 그래도 외연확장하고 지금 이렇게 유지가 되고 있는 거야. 그 은인인 걸 알아서 지혜로운 사람이면 그걸 알아서 그냥 품거든. 근데 지혜가 없는 사람은 그걸 몰라서 버리게 돼. 객관적으로 사실 거기 빠져나와서 이렇게 봤을 때는 지금 이재명 대표에게 가장 독이 될 수 있는 존재가 개딸들이잖아요. 그렇지. 근데 본인은 그렇게 생각을 못해. 그러니까 그 판 안에 들어가서 볼 때. 그러니까 본인이 지금 효정이도 이재명 대표 당사자면 그런 소리를 못하지. 너무 괴로우니까 괴로움이 올라오면 에고는 무조건 괴로움은 나쁜 거. 그러니까 쟤는 날 괴로움 주니까 나쁜 거. 개딸 날 사랑해줘 좋은 거. 이렇게만 보여. 네. 판에서 빠져나온 사람만 보여. 자기 괴로움에 갇히면 안 보인다고. 그러니까 바둑 둘 때도 훈수 두는 사람이 잘 두는 거야. 내가 이 판에서 잘 판단력이 없으면 그래서 남의 말을 들어야 되는 거야. 그게 더 지혜로운 현자거든. 남이 나보다 나를 더 잘 보거든. 판 안에 들어가면 그 판을 바꾸려야 되는데 바꾸려면 밖에 나와서 봐야 바꾸는 거지. 절대로 그 판을 못 바꿔. 판 안에 갇혀서는. 근데 지금 갇혀 있는 거지 이재명 대표가. 그리고 이재명 대표가 사실은 그 약자 마음 때문에 그 판을 못 뒤집는 거야. 그 약자 애기 마음이 되게 세게 있거든. 어린 시절부터 부모 사랑 못 받고 되게 역경을 많이 헤치고 온 사람은 무의식 속에 사랑받고 싶은 아기 마음이 되게 크게 있어요. 근데 어른이 되고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그 아기 마음을 인정할 수가 없잖아. 너무 두려워서. 그래서 고집 부리면서 그걸 안 보지만 사실은 그 애기 마음과 하나 된 약자로 살고 있거든. 그러니까 그 애기 마음이 뭐가 좋아? 개딸처럼 나를 지켜주는 엄마 같을 거야 아마 개딸들이. 든든하고 그러니까 절대 소리를 못 내잖아. 비명계한테 온갖 욕설 문자를 보내도 너무 좋은 거야. 이 애기가 좋아하는 게 자기 애기인 걸 알아야 돼. 어른 야당 대표 이재명은 그게 좋을 리가 없어. 내 야당 대표인데 우리 당이 저렇게 욕설 문자 보내는 사람들이 강성 지지 당원이다. 분열이 일어나고 계속. 아니 얼마나 수치스러워. 민주당이 건전한 상식 있는 국민들한테 호응 받겠냐고. 그러니까 야당 대표 마음, 어른 마음으로는 그걸 딱 제지해야 되는데 애기 마음이 제지 못한다는 걸 모르는 거야. 아무리 높으신 정치인이고 공부를 열심히 하고 잘한 분도 마음 공부 안 했기 때문에 내 올라온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인지를 몰라. 아기 마음에 지금 딸려가는 거야. 그게 수치스러운 걸 알아야 되는데 아기 마음이라고 모르고 올라오는 마음은 다 이재명의 마음인 줄 알아. 야당 대표 이재명의 마음. 그렇지 않아요. 그 애기 마음은 자기 엄마한테 가서 애기짓 할 때 쓰거나 아니면 가끔 자기 부인한테 엄마 짓 해달라고 엄마 좀 대달라고 하면서 응석 부릴 때 쓰는 거지. 야당 대표가 근데 오늘 그 수치를 봤어요. SNS에 그 강서 구청장 투표 독려하면서 글을 올렸는데 얼굴이 완전히 기저귀 차고 있는 애기인 줄 알았어. 깜짝 놀랐어요. 에너지가 올라와 있는데 약자 애기. 그게 왜 이렇게 올라왔나 봤더니 이분이 이제까지 방탄하느냐고 미움받고 단식하자 힘들었잖아. 근데 마지막에 엄청 사랑받았어. 네, 영장이 기각되면서. 영장이 기각되면서 세상에 구원받은 것 같아. 그럴 때는 사랑받은 애기가 사랑받고 싶은 애기가 뜨게 돼 있어. 애기 마음이. 뜬 줄도 몰라. 근데 세상에 이 환자복 입은 자기가 무슨 나라를 위해서 일하다 다친 사람처럼 너무 정신승리하면서 애국심을 운운하고 애국심으로 투표 동료. 내가 애국자야 거의. 너무 사랑받아서 나는 이미 애국자라고 인정받고 이미 뭐 자기가 다음 차기 대선 후보에서 대통령 된 것 같은 느낌이더라고. 완전 애기가 올라와서 막 구걸하고 있어. 표를 사랑 달라고. 제발 애국심으로 투표해달라. 나를 찍으면 우리 당을 찍으면 애국자야? 그런 정신승리 망발이 어딨어요. 애기가 하는 말이야. 앞뒤 천지분간 안다는. 그 애기 마음이 되게 세네요. 그래서 예전에 내가 이상하게 생각했던 게 아무리 편안하고 좋은 것도 좋은 거지만 제명인의 마을이 뭡니까? 동네 똥개 이름도 아니고 야당 대표야. 그러면 한번 그 이름을 좀 품위 있게 붙여야 되는데 제명인의 마을 꼬맹이 초등학생짜리
자기들처럼 자기를 수치 주는 거야. 머리로는 좀 이렇게 친근하게 지으려고 그렇게 지은 것 근데 같아요. 제명이 이렇게 부르는 건 동네 꼬맹이나 그렇게 하지 이미 대학생만 돼도 그렇게 누구 이름을 함부로 부르는 게 그리고 장가만 가도 벌써 뭐 말을 높였거든. 우리 국민들은 엄마도 함부로 이름 못 불렀거든. 아들이 장가 가고 딸이 시집 갔을 때 어른이잖아, 그치? 근데 동네 똥개 이름 애기 이름 부르듯이 제명이네 마을 이장 해갖고 그 개딸들이 막 오게 했어. 그러니까 거기 온 사람들은 뭐냐면 되게 자기 약자를 사랑하고 지켜주고 보호하고 싶고 열등이가 커서 자기가 남을 도와주는 우월이 마음을 쓰고 싶은 사람들이 다 온 거야. 그 개딸들은 그런 사람이야. 그래서 아니 야당 대표인 사람이 제명이래. 제명이네 마을에 제명이가 됐어. 그러니까 얼마나 내가 그 사람보다 위에 있는 것 같고 내가 지켜줘야 될 거 얼마나 행복해. 그 힘으로 지금 유지하고 있는데 사실은 어떤 대표가 되고 야당 대표가 되고 대통령이 되고 나라의 지도자가 된다는 건 아기 마음으로 국민한테 사랑받는 아기가 할 수 없는 거거든. 그쵸. 지금도 저렇게 개딸의 지지를 등에 업고 있어서 양식 있는 국민들의 합리적인 국민들의 대다수의 국민들의 표를 못 얻고 있는 거거든. 근데 그렇게 개딸들의 보호를 받고 싶고 개딸들의 지지받고 싶고 자기 자신을 제명인의 마을의 이장이라고 제명인애라고 이렇게 자기를 수치 주는 그 수치가 누구냐. 그 애기가 자기를 그냥 그 약자로 떨어뜨려서 사랑받고 싶고 보호받고 싶은 약자 마음이야. 그분은 완전히 그거와 하나 된 사람. 너무 버려서 이제는 그게 수치스러운 줄도 모르고 애기가 돼서 사랑받으려고. 그래서 사랑받는 방식이 저렇게 단식해서 자기를 아프게 해서 약자 만들고. 그러니 이런 분이 대통령이 되면 나라가 약자가 되는 거야. 지난번에 문재인 대통령도 똥싸배기 애기 마음을 못 알아차리고 점잖은 척하지만 그 애기가 사랑받고 싶어서 남이 사랑받는 꼴을 못 봐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한테 마지막에 힘도 못 실어주고 자기 사랑받고 싶은 애기야. 그래서 정권도 뺏기고 애기는 결국 뺏기게 돼 있어. 애기가 사탕 쥐고 다니면 뺏기지. 10만 원짜리 수표 들고 다니면 뺏기지. 애기 의식인 사람이 어떤 큰 걸 가지고 있으면 뺏기는 거야. 저런 애기 의식으로는 반드시 뺏기게 돼 있거든. 그래서 그게 문제야. 강자를 전혀 못 쓰는 게 문제고. 그러면은 그 윤 대통령과는 완전히 또 그게 극과 극이야. 윤 대통령은 약자 마음을 너무 못 써서 지금. 이 사람은 약자 마음으로. 그러니까 윤 대통령을 싫어하는 사람은 개딸들이 제일 싫어하겠지. 왜 그래? 너무 자기가 도와줘야 되는 그 약자를 봐야 행복하고 그걸 돕겠다고 도와주면서 그 사람을 사랑하는데 윤 대통령은 너무 강자 이미지만 쓰거든. 강성만. 그래서 속칭 말하는 재수없다. 잘난 척한다. 고집 부린다. 이러면서 막 무시하는 거야. 너무 강자 마음만 써서. 자기 속에 있는 약자 마음을 써줄 때 써주고 강자 마음 써줄 때 써주고 해야 되는데 이게 극단적으로 가버린 거야. 굽힐 때 굽혀줘야 되거든. 근데 안 굽혀주는 거야. 이재명 대표도 약자의 수치가 심하니까 진짜 굽혀야 돼. 벌 받는 건 못하겠대잖아. 제명인의 마을하고 어떻게 보면 약자를 굽혀주고 같이 놀고 이런 걸 어느 정도 해주지만 절대로 자기 죄는 못 받아들여. 이 정도로 마지막에 못 굽히는 요 애기가 있지, 그치? 근데 윤 대통령은 사소한 것도 못 굽히네. 아니 뭐 어떻다고 양평고속도로 처각하리 될 얘기 못 내. 그냥 나는 그 도우 스태핑이 두고두고 아쉬워요. 도우 스태핑을 하면서 자기 속내를 국민한테 밝히고 그리고 대통령으로서 모습은 국무회의 때는 딱 강자 모습을 써주고 민노총 이런 거 국민이 싫어하는 단체는 강자 모습으로 딱 척결을 해주고 그리고 그런 자기 아픔은 약자 모습으로 도우 스태핑 때 자기 속내를 얘기하고 힘들다고 좀 이해해달라. 인간적으로 대통령을 나를 좀 아량이 있게 봐달라 이렇게 해주고 그리고 자기가 친일화 행보하면서 국민들이 반항할 때 그거에 대해서 이럴 수밖에 없었으면 얘기하고 이러면 훨씬 부드러운 이미지가 돼서 지금쯤 지지율이 많이 박스권 돌파했을 텐데 죽어도 안 해주는 거야. 그리고 오히려 더 강자 발언만 해줘. 그거 왜 그럴까? 못하는 거예요. 하고 싶어도. 왜냐하면 너무 약자 마음이 올라오면 그게 무서워. 내가 약자 마음 인정해서 내 수치 인정하고 굽힐 때 진짜 약자 돼서 무시당할까 봐 두려워서 이분이 너무 두려워서 못하는 거야. 못하고 계속 강자만 써서 이분은 또 지지율이 안 올라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재명 대표 같은 경우는 지금 약자 마음을 또 너무 그렇게 이용하고 윤 대통령 같은 경우는 또 너무 그 약자의 마음을 또 수치를 주고 너무 두려워해서 참 그게 두렵다고 버리고 약자를 수치스럽다고 두렵다고 이재명 대표는 이용해 먹고 근데 모든 정치인이 만 공부 안 하는 게 다 그 짝이야. 저 조홍천 의원과 조정훈 의원
두 분 다 오늘 쇼츠 찍은 그 의원들도 두 분 다 약자 마음 인정 안 하는 거야. 조정훈 의원이 왜 국힘으로 들어갔겠어? 자기가 뭘 도와주려고? 아니 그 대표까지 한 이준석도 쫓겨나고 유승민도 지금 거의 뭐 제외된 대상인데 자기는 무슨 용가리 통뼈라고 들어가서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해. 비판의 목소리를 내겠다라고. 비판의 목소리 다 쫓겨났잖아. 그러니까 한쪽만 보니까 그런 거야. 자기는 돕겠다. 자기가 도와줄 수 있을 거라고 봐. 거대 여당에 들어가서 의지하고 싶은 악의가 올라온 거예요. 혼자 있으니까 어느 쪽에도 못 끼니까 너무 두렵고 외톨이 같으니까 얼마나 든든해. 국민의힘에 들어가면 공천과 이익도 받고 든든하게 의지도 하고 그 악의 마음, 약자 마음 올라온 거 인정해야 돼요. 그걸 인정하고 자기가 판을 엎겠다네. 판을 엎으려면 엄청난 강자 마음이어야 되고 판 밖에 있어야 돼. 그래야 뒤집어 엎는 거지. 거기 판 안으로 양당 안으로 들어가면서 뭘 엎어버려. 못 엎지 자기가 속했는데. 그렇잖아? 그게 틀렸고 조홍천 의원도 뭐냐면 아니 민주당에서 독립을 못하는 게 자기가 민주당을 도와주려고 한대. 필요 없대잖아 도움. 그러는데 왜 굳이 거기 붙어서 그럴까? 자기가 민주당이 필요한 걸 인정해야 돼. 자기가 민주당이 자기 도움 필요하다고만 얘기하지 자기가 민주당이 필요하고 민주당에서 버림받고 민주당에서 독립되는 게 너무 두려운 자기를 봐. 거기 비명계 의원들 왜 분당 안 하나? 그건 뭐야 버림받는 게 너무 두렵고 독자적으로 민주당 같은 당을 키울 수가 없다고 생각해. 완전 약자 마음이에요. 뺏고 싶어. 근데 뺏고 싶은데 그 뺏고 싶은 마음도 인정을 못해. 너무 두려워. 비난 당할까봐 약자가 떠서. 뺏지도 못하고 쪽수에 밀리니까 결기도 없고 그러니까 뺏지도 못하고 분당하자니 너무 두렵고 그런 자기 약자 인정해야 되는데 여기도 약자를 인정 안 하네. 정치인들이 다 결기 없는 게 뭐냐 자기 약자 인정 안 해서 진짜 약자가 돼버린 거야. 자기 약자 마음을 인정 안 하는 사람은 약자를 할 수도 없고 윤 대통령 할 수도 없고 약자가 아니라고 우겨. 조정훈 의원과 조홍천 의원 자기가 도움될 거고 여기 도와준다고 대단하셔. 거대 당을 양당보다 자기들이 위에 있어서 도와주시는 게 말이 됩니까? 그 정신승리하고 고집 부리고 인정 안 해. 그래서 진짜 약자가 되는 거예요. 아니면 또 이재명 대표처럼 또 완전히 약자가 이렇게 하나가 이용해 먹거나 이렇게 되는 거지. 약자를 인정할 때 약자를 이용하지도 않고 약자 마음을 순수하게 써서 같이 국민과 평등한 약자도 됐다가 국민을 지켜주고 보호하고 국민을 지배하는 강자도 됐다가 국민을 괴롭히는 세력들은 공격하고 혼내줄 수 있는 강자, 가해자도 됐다가 자유롭게 하는 거야. 근데 그 마음을 못 쓰니까 자유롭게 안 되고 마음에 딸려가면서 무슨 야당 대표가 기저귀 찬 애기처럼 그렇게 애국심에 호소하면서 자기는 엄청 애국자인 것처럼 정신승리하면서 수치가 너무 올라오고 오글거렸어 손발이. 환자복 입고 앉아있는데 무슨 나라 위에서 자기가 병 걸려서 무슨 엄청 애쓰다가 병 걸린 것처럼 생각하는 정신승리하는 이상한 악의가 올라와서 사랑받겠다고 징징거려요. 그걸 보는데 참 나라의 인물이 저렇게 없나. 뉴욕타임즈나 저기 외국의 유수한 언론에 한번 좀 내봐. 지금 저런 모습을. 수치가 안 올라옵니까? 야당 지지자들? 그리고 여당 지지자들도 지금 여당은 잘하고 있다고 봐. 저렇게 고집부려서 윤 대통령 외신으로부터 압수수색 안 당하나? 이런 소리나 듣고. 왜 뻗태는 그 강자 마음만 써서 그렇게 비난받습니까? 약자 마음 쓰고 같이 굽히고 이러면 저런 독재라는 이미지를 안 쓸 텐데 스스로 자기 굴레에 자기가 씌워지는 거예요. 이래서 마음공부가 필요한 거야. 어차피 서민 중에 국민 중에 대통령도 나오고 정치인도 나오는데 하나도 어릴 때부터 안 배워서 마음을 그러니까 저 따위로 쓰고 남한테 수치당하고 조롱당하고 국민이 너무 수치스럽고 국민까지 때리다가 이상한 정신의식으로 자기가 어떤 정신으로 하는지를 모르는 거야. 다 개딸도 그렇고 친윤계도 그렇고 완전히 애기가 올라와서 강자한테 의존하고 집착하고 윤 대통령만 보면 총선에서 이깁니까? 응? 친윤계 얘기해보세요. 국민의힘 지금 여당 견제론이 더 심해진 게 왜 그래? 완전히 대통령 이미지와 하나 됐잖아. 자기 소리 하나도 안 내니까 반대파 하나도 없으니까 이러면 져요. 다들 마음을 모르니까 그것 때문에 문제인 거예요. 그래서 반드시 우리나라 국민들은 이 마음공부 들어가야 돼. 의식개혁을 하지 않으면 나라가 힘들어요. 그 강자와 약자를 정말 잘 쓰시는 그런 정치 지도자분이 나오면 너무 진짜 멋있을 것 같아요. 국민이 그걸 다 강자 약자 마음을 잘 써야 그런 지도자도 나올 수 있죠. 그래서 국민의 의식을 개혁하는 마음공부, 국책사업 도입이 시급합니다.